반갑습니다.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배준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인간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격할 건 공격하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환상을 좀 깨트리고 이런 시간도 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 넘지 않는 선에서 깐죽깐죽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방송 안 되는 거는 컷 해주세요. 네. 유키즈 온 더 처치.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짝지만 제가 빼드릴게요. 여기 앉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촬영장 보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촬영장이요? 네. 뭐 익숙합니다. 뭐. 아니, 목사님 이거 촬영하시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촬영하는 거요? 네. 알고 있었죠. 저는 어제 오후에 연락 받아가지고 이거 MC 이거 대본 지금 교회에 와서 받았습니다. 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사회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한번 보고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했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목사님 긴장 안 되십니까 이거? 저 엄청 긴장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이때까지 꽁꽁 숨겨놨던 모습 낱낱이 저희가 파헤쳤거든요. 그래? 지금 대본에 없는 것도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요? 기대 살짝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다 편집을 알아서 해주신다 하니까 그래요? 편안하게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바로 나의 연구일지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아는 명문고등학교, 휘문중고등학교 졸업하셨고 휘문.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졸업하셨고 뭐 이런 이력이 엄청나시던데요. 근데 학부 전공은 또 정밀화학이더라고요. 정밀화학은 어떤 걸 공부하는 거죠? 정밀화학은 제가 공부했던 거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데 아주 소량의 성분들을 검출해내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적인 방법, 그래서 정밀화학 전공을 했습니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아주 미량인데 사람 체내에 남아서 호르몬에 작용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검출해내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고1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학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다 잊어먹었어요, 진짜. 근데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약간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대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 것 같은데, 대학 시절에 또 굉장히 멋진 좀 선배였을 것 같은, 말 그대로 교회 오빠, 멋진 오빠였을 것 같은데, 많이 막 따라다니고, 후배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전혀 인기 있는 타입하고는 완전 거리가 있는, 맨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어디를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진짜로. 전혀 저를 뭐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고, 제 삶이 자체가 인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아싸였어요, 아싸. 그리고 뭐 그냥 학과 공부보다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한다고 뭐 동아리를 마치 전공처럼, 그리고 그 학과 공부를 마치 동아리처럼 그렇게 했죠. 기독교 동아리 학창 시절부터 하셨네요. 동아리 뭐 어떤 활동? 저희 학교에만 있었던 동아리인데 가스펠이라고 지금도 가스펠 출신 선배님들하고 교류를 하죠. 그 어려운 화학 이런 정밀 이런 하시다가 신대원으로 전향하신 거는 흥미를 잃어서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신대원 가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던 선후배들이 저한테 한번 목회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듣지도 않았고 목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학교 졸업을 앞두고 화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화학 교사가 되려고 임용을 보거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때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때는 교회하고 집하고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제가 목사가 되거나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와 거리가 생기니까. 저는 교사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너 혼자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저한테 훅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네. 이제 그러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을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신대원 계실 때는 그러면 뭐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1년 기숙사 생활하고 1년은 자취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통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지금은 저 때는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6개월은 무조건 이제 기숙사 생활 해야 되고 지금은 1년 해야 될 거예요. 1년. 그래서 경고 훈련도 거기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학기 정도는 또 자취를 또 하면서 이제 보냈죠. 네. 그러면 그때 신대원을 뭐 졸업하고 미국으로 또 호련히 떠나시다고 하던데 보통 하시다가 떠날 때는 뭐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떠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 유학파십니다. 그렇지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신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자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26년을 다녔는데 그 중에 8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성장이 잘 안 되는 교회였어요. 왜 성장을 잘 못했냐면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자꾸 떠나요. 교회를 자꾸 떠나요. 떠난다. 어디로 떠나냐면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 이제 대치동이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데로 자꾸 떠나요.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큰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마음, 염증 이런 게 저한테 있었고 또 동시에 또 가졌던 마음이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저 그때 사역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성장을 안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풀지 못하면 목회하는 내내 고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미국의 한 교회를 제가 알게 됐고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보통 미국 유학 가시는 분들은 한 4-5 정도의 학교를 두고 지원을 해서 그 중에 되는 학교를 보통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학교를 안 가면 의미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 학교만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이 허가가 돼서 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간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졸업한 이후에 제가 34살 정도 돼서 갔으니까요. 꽤 졸업한 이후에 몇 년 지나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녹록지도 않고 해서 아마 그 보니까 철판 요리사라는 굉장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미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가서 한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벌써 이제 통장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이 지났을 때 이미 다 뭐 통장은 이미 끝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유학을 접고 들어갈 생각도 물론 했죠. 근데 그때는 간 지 얼마 안 됐는 데다가 또 공부를 석사도 못 맞춘 상황에서 그렇게 중간에 가기에는 너무 좀 아깝고 근데 돈은 없고 한편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돈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돈이 있으시고 또 저를 보고 안 도와주셔도 아들 둘이나 있으니까 손주들을 보고는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진짜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 드려야 되겠다 한 그날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있나?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돈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단했어요. 부모님에게는 손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에 최소한 2,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0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근데 유학생으로 할 수 있는 사실 2,000불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말만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한 반 정도 그걸로 충당이 됐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차에 일본식 철판 요리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일이 힘들거든요. 일이 힘들고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또 일 자체도 저는 이 요식업이 그렇게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옮기더라도 그 재료가 하나같이 다 무겁고 그걸 다 손질하는 것도 엄청 일이고 또 손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철판에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했던 거는 시간당 1불을 더 줬어요. 1불. 시간당 1불이 그때는 저한테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손이 다 망가졌어요. 그 사장님의 철칙은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손님이 적냐? 안 그래요. 하루에 4,000불씩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그 해봐야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음식으로 4,000불을 내니까 한 400명 정도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손님을 단 몇 시간 안에 저녁 때 가장 많이 오는데 그 저녁에 몇 시간 동안에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불판 위에서 급하게 막 요리를 해서 내야 되니까 손도 뭐 엄청나게 디이고 칼로 이제 비이고 해가지고 흉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 일을 했죠. 그때는 뭐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15kg 빠졌어요. 15kg. 한 6개월 동안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죠. 목사님은 지금 전혀 뭐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성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는 공부고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고기는 이제 정말 잘 구우시네요.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네. 나중에 한번 이거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뭐 청소년분 이렇게 캠핑 같은 걸 하게 되면 한번. 제가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한 300에서 350도 정도 올라가는 철판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까? 철판 위에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우려면 양질의 스테이크와 또 날카로운 네네. 칼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그 위에서 싹싹 다 이렇게. 350도 되는 철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대한민국 다 스테이크를 찾아서 맛볼 수 제가 한번 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 기가 안 막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착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